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EBS 다큐프라임에서 제작한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명의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EBS 자본주의 제작팀이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핵심 인물로는 PD 정지은과 작가 고희정이 있습니다. 먼저 정지은 PD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EBS에 입사한 베테랑 방송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 방송되어 교육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한국 PD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고 책으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정지은 PD는 다시 한번 화제작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자본주의 5부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40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고 프로듀서상, 음악상, 성우상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표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최우수상, 한국 PD연합회 이달의 PD상 등 10여 개의 상을 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작가 고희정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며 어린이 과학 형사대 CSI 시리즈 토토, 수학 놀이터 시리즈 등 어린이 교육 콘텐츠를 많이 만든 작가입니다. 과학자이자 교육자의 시선으로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 다큐멘터리의 명가 EBS와 검증된 제작진이 만들어낸 이 책은 2013년 9월 가나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보완하여 388페이지 분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세계 32명의 석학들이 밝히는 금융 소비돈에 관한 33가지 비밀입니다. EBS 제작진은 전 세계를 돌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32명의 석학들을 만나 인터뷰했고 그들의 통찰을 통해 자본주의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책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원래 방송 5부작의 각 편에 해당합니다. 1장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첫 번째 장은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다룹니다. 바로 빚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빚을 개인의 문제,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빚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상승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나라에 총 1만 원의 화폐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가 은행에서 1만 원을 연이율 5%로 빌렸습니다. 1년 후 이 사람은 원금 1만 원과 이자 500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총 1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자 500원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500원을 추가로 찍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화폐량은 계속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은행은 실제로 없는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누군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의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사람이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또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최초 100만 원이 수백만 원의 통화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장 소비는 감정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의 소비 심리를 파헤칩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에 가면 왜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사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트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더 많이 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배치하는 이유,
필수품을 가장 안쪽에 배치하는 이유, 계산대 근처에 작은 상품들을 진열하는 이유 등이 모두 소비 심리학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또한 가격 책정의 심리도 다룹니다. 9,900원과 1만 원은 겨우 100원 차이지만 우리 뇌는 9,900원을 훨씬 저렴하게 인식합니다. 앵커링 효과, 프레이밍 효과 등 다양한 심리 기법들이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3장 금융의 두 얼굴. 세 번째 장은 금융 시스템의 명과 암을 다룹니다. 금융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게 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하며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금융은 양날의 검입니다. 책은 2008년 금융위기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는지 설명합니다.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것을 증권화해서 전 세계에 팔아넘긴 금융기관들의 탐욕. 그리고 그것이 터지면서 발생한 엄청난 피해. 일반 시민들은 일자리와 집을 잃었지만 위기를 만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의 저축은행 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부실화되면서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4장 99%를 위한 경제는 가능한가? 네 번째 장에서는 불평등 문제를 다룹니다. 자본주의는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지만 그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99%는 나머지를 나눠 가집니다. 책은 1776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시작해서 칼 마르크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경제 사상의 거인들을 소환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길 것인가,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시장이냐, 정부냐의 오래된 논쟁을 살펴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단순히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도 완벽하지 않고 정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경제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는가? 소수의 부자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5장 새로운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마지막 장에서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지금의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를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책은 전 세계의 다양한 실험들을 소개합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 지역 화폐를 통한 공동체 경제 등. 이런 시도들이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제시합니다. 금융 지식을 쌓는 것, 충동적 소비를 줄이는 것,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 등.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지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타고 있으면서 바다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빚과 화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빚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필수 요소라는 것, 은행이 실제로 없는 돈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기사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책이 단순히 자본주의를 비판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자본주의가 가져온 긍정적인 면들도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덕분에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부의 생산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소수만을 위한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EBS답게 이 책은 매우 중립적이고 교육적입니다. 특정 이념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은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융 문해력의 중요성입니다. 책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금융에 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은 빈부격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이용당하기 쉽고 이해하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저축과 투자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빚도 복리로 불어나고 투자 수익도 복리로 불어납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작동 원리, 대출의 종류와 이자율, 펀드와 주식의 차이, 보험의 본질 등을 이해하면 금융기관의 화려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합리적 소비의 기술입니다. 책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조작되는 소비자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조작의 기법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마케팅 전략을 알면 마트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이 줄어듭니다. 심리적 가격 책정을 알면 할인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광고의 메커니즘을 알면 브랜드 이미지에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감정 소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우리는 쇼핑으로 그것을 해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스트레스만 가중됩니다. 셋째, 경제 뉴스를 읽는 눈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경제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서브프라임, PF, 레버리지 같은 용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뉴스 뒤에 숨은 의미를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언제 대출을 받을지, 언제 투자를 할지, 어떤 자산을 보유할지 등. 넷째, 역사적 관점입니다. 책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본주의도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EBS 자본주의 제작팀이 이 책을 만든 의도는 프롤로그 제목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길 잃은 자본주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지은 PD는 아이의 사생활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탐구한 후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 어떤 삶을 물려줄 것인가? 이 고민이 자본주의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작팀의 첫 번째 의도는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경제와 금융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서적과 뉴스는 너무 어렵고 전문적입니다. 제작팀은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자본주의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의도는 경각심 일깨우기였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조작당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팅, 빚을 권장하는 금융기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 이런 위협들을 알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세 번째 의도는 대안 모색이었습니다.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책은 전 세계의 다양한 실험들을 소개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금융 문해력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합니다. 작가 고희정은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이 책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독자와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함께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자는 초대입니다. 경제를 전혀 모르지만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입문서입니다. 전문 용어 없이 일상의 언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고 처음 대출을 받고 처음 투자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지식을 제공합니다. 빚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훌륭한 가이드가 됩니다. 소비 교육,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풍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교과서의 추상적인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드빚에 시달리거나 충동 구매를 반복하는 분들에게 소비 심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통찰을 줍니다. 불평등 문제, 금융 위기, 경제 민주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런 에스모글루, 제임스 로빈슨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은 경제 시스템과 정치 제도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지, 제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EBS 자본주의가 미시적 관점이라면 이 책은 거시적 역사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현대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데이터로 증명한 기념비적 저작입니다. EBS 자본주의에서 다룬 불평등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필독서입니다. 세 번째는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이 쓴 넛지라는 책이다. 이 책은 행동경제학의 고전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EBS 자본주의의 소비는 감정이다 부분과 연결되어 소비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이 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개인 재무 관리와 투자에 대한 실용적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EBS 자본주의로 시스템을 이해했다면 이 책으로 개인적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장하준이 쓴 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책이다. 이 책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자가 쉽게 풀어 쓴 자본주의 역사와 미래입니다. EBS 책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지만 더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이 책들을 EBS 자본주의와 함께 읽으면 경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천, 역사와 현재, 개인과 사회를 아우르는 경제 문해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살던 18세기의 자본주의와 지금의 자본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20세기 초반의 자본주의와 21세기의 자본주의도 다릅니다. 시스템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는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멀리 있는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타고 다니는 버스, 요금, 사는 집의 가격, 받는 월급, 모든 것이 경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깨달은 점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 지식을 쌓고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시스템이 문제라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람들, 즉 우리의 몫입니다. 책은 민주주의와 경제의 관계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1인 1표의 민주주의 사회에 살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런 1표의 자본주의 사회에 삽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점은 행복과 돈의 관계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비싼 차를 사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관계, 건강, 의미 있는 일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가 이것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를 끊임없는 소비의 쳇바퀴 속에 가둡니다.
이 책은 그 쳇바퀴에서 잠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교양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가? 왜 집값은 계속 오르는가? 왜 빚은 계속 늘어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지 않고 일상적인 예시와 쉬운 언어로 설명합니다.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EBS답게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좌파나 우파의 이념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32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어 최고 수준의 전문 지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통찰을 한 권의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뉴스가 다르게 보이고 소비 습관이 바뀌고 돈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본주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갈 것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 이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경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